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에 대남 확성기가 다시 설치됐습니다. 철거 2년 만인데요. 2018년 4월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 방송은 중단이 됐고요. 당시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는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사례로 꼽힙니다. 그런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다는 건데요. 대남 선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대규모 대남 전단 살포 예고, 그리고 확성기 재설치까지 점점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북한인데요. 이래서 북한이 얻을 게 있을까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마음만 무겁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챙기세요. 살충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7월 말부터 세계 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잠시 후 세계 유교문화재단 권두현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전쟁의 서막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복잡하게 돌아가는 남북미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어서 대남 전단을 살포하겠다 예고를 하고 확성기 재설치까지 한 북한입니다. 자, 네. 북한의 내부 사정이 궁금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내부 사정이 상당히 절박한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북한이 인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이 WHO에 이 코로나19 확진자도 단 한 명도 신고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상당히 퍼져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추정이고요. 예. 지금 이 북한의 방역 체계나 의료적인 수준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동남아시아가 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해외 노동자들, 뭐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1,000명 이상 나오고 있고요. 예. 파키스탄 하루에 5,000명 이상, 방글라데시가 4,000명 이상 창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북한도 의료적 수준으로는 더 나을 게 없고 오히려 더 나쁠 것이다. 그러니까요. 감염이 퍼지고 있다면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일전에 뭐 원산 별장에 20여일간 머문 것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코로나19가 심상치 않다는 점, 두 번째는 무엇보다 경제죠.
네. 우리도 지금 경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7% 역성장을 IMF가 보고 있는데 예.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6%를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안 그래도 대북 경제 제재는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위축될 대로 위축돼 있는데 마이너스 6%가 더 쪼그라들 시장이 있는가 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주민들의 동요는 대단할 것으로 보여지고 예. 결국은 남쪽을 다시 적으로 설정을 하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세워서 남조선 때리기에 돌입한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급기야 뭐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예상을 하셨지만 금강산 시설까지 폭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주목해 볼 게 저는 뭐 사무소 폭발을 했고 전단 살포하겠다 뭐 확성기까지 재설치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아주 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행동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게 조금 다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다고 이게 단기에 북한이 다시 이제 뭐 화해 모드로 급전환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협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고 있는데 예. 이 북한은 시나리오 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한 곳이고 예. 단계적으로 이 점강법으로 고조시키다가 한다면 한다. 그리고 뭐라도 이제 정말 원하는 선물이 가기 전에는 이 웬만한 도발은 감행하는 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이제 논박에서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은 미국 대선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친서도 보내고 급반전을 시키면서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뒤로 물리고 자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하고 이제 트럼프와 또 담판을 벌이겠지만 예. 만약에 트럼프의 지금 낙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을 못한 대통령도 몇 안 되는데요. 예. 지금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카운터파트가 바뀌는 이 반전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좋은 거군요. 현재로서는 북한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인물인 거죠. 오히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분도 쌓았고, 그럼 조 바이든은 또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이제 밀당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의 낙선이 확정적이 된다면 트럼프에게는 나는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볼튼의 회고록에 나옵니다만 10월경에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10월 10일이 북한 당창건 기념일인데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위성으로 포착이 됐고요. 그래요.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초가을 무렵 정도에는 신무기를 공개하지 않겠는가. 지금 미국에 대한 도발적인 발언이 없었지만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쪽 때리기에 묻혀서 이 6월 9일에 통신선을 두절하고 미 국무부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니까 이 그 북한 외무성의 북미 국장이면 높은 직책은 아닙니다만 당신들 앞마당이나 제대로 정돈하라 이렇게 이제 말했고 6.12가 싱가포르 회담 2주년이었잖아요. 이때는 리선권 외무상이 이 그때 맞잡았던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러시아 북한 대사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은 핵무기로 소멸할 것이다. 격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1단계는 남한 때리기지만 2단계로는 언제든 뭐 이 늦여름이든 초가을이든 이 미국에 대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 저는 이 얘기 오늘 안 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요즘에 좀 화가 나서 그 존 볼튼이라는 사람, 그 흰 코수염, 그 전 백악관의 안보 담당 보좌관입니다. 아주 높은 자리죠. 안보 담당 보좌관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급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회고록을 이거 오늘 나옵니까? 내일 나옵니까? 곧 이제 나오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지만 23일이니까 오늘 다 서점에 배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면은 참 이 존 볼튼이 현직에 있을 때도 참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너무 강경파라서 대부. 이 퇴임
취임하고도 지금 우리 전 국민 밉상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을 네네. 뭐 조현병에 걸린 사람 취급을 네네, 하지 맞습니다. 않나. 이런 표현은 진짜 뭐 대남 삐라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가 예. 공식적으로 이제 미국의 NSC에 항의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항의할 뿐, 예를 들면 당시에 윤건영 이제 청와대 국정기획 상황실장이 자신도 북미 관계, 이 남북미 관계에는 깊숙이 개입을 했지만 이 볼튼과 똑같은 인물이 될 수 없어서 네. 나 말하고 싶지 않다, 말을 아끼겠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 우린 요청을 해서 사실을 바로잡아달라 그랬는데 오늘 아주 재밌는 현상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존 볼튼 관련 입장문, 논평을 예. 그대로 링크를 해서 날리면서 예. 보아라,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100% 지지하고 아, 예, 한국 예. 정부 입장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존 볼튼에게 미치광이 존 볼튼 이렇게 부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크레이지 존 볼튼이 따분한 책 속에서 예. 주로 거짓말과 허위 스토리, 가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면반박하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요청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됐습니다만 기각됐고, 예. 그 기각 이유가 국가기밀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이미 언론에 다 발췌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요. 출판을 막을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그 대신에 법원이 엄포를 놓은 게 향후에 출판 이후에 국가기밀 누설이 있다면 이거는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수익금도 몰수당할 가능성이 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렇게 본 거예요. 예. 민사소송은 미국 정부가 이제 하게 될 텐데 미국 정부는 이 책에 이미 400여 군데를 수정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예. 특히 이제 이 한반도 부분을 다룬 게 2개 챕터인데 이 안에서는 110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 근데 책이 이게 도대체? 뭐라고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다 이런 맹비판에 대해서 예. 최소한 예의를 갖추려면 이런 문장을 넣으라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에는 아 그렇죠 당연하죠.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러면 존 볼튼 당신의 시각으로 본 거니까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을 뭐라고 비판하든 뭐라 할 수 없지만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예. 문제는 이것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나열해놔서 그렇죠. 예. 이건 외교적인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이 대목만 이 북미 정상회담 대목만 주로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예. 책이 이제 곧 번역 출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중국과의 외교, 이란과의 외교, 이란과는 뭐 전쟁 직전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예.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런 문제를 다 까발려놨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존 볼튼은 이 국가기밀 보면 예. 감옥에 갈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엄청난 그래서 국가기밀을. 회고록은 20,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꺼내도 이 비사가 파장이 큰데 예. 아니 2년 전 이야기, 1년 전 이야기를 나열해놓고 심지어 우리 정부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아니 남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지난해 6월 30일에 있었을 때 예. 도대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빠져라 했고 김정은 위원장도 빠져라 했다는 얘기를 옆에서 본 듯이 적었는데 예. 이 당시에는 트럼프도 볼튼을 불편해했기 때문에 몽골로 출장을 보냈다. 아 그랬죠. 예. 몽골에 가 있던 사람이 마치 현장에서 뭐 이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예. 이런 묘사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러므로 대부분 다 볼튼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마치 백악관에서 현실로 있었던 것처럼 각색을 해놨고 사실 여기 자기 고백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원치 않았다. 예. 깨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요. 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깜짝 놀랐다. 예. 종전선언 얘기는 북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꺼집어낸 아이디어다라고 나는 강하게 의심을 했다. 북한을 먼저 또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까지 네. 있잖아요. 하노이 회담이 있을 수도 성사돼서 자신은 상당히 불안했고 예. 정의용 실장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공포에 질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백악관 한복판에 예. 안보 담당 보좌관이면 북미 관계 핵심인데 그럼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이 될까 말까였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결사반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아베 일본 정부와 자신의 생각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더 화가 우리 나더라고요. 편이 아니고 일본 편인데 예. 사실은 친일파가
백악관의 한복판에서 안보 전략을 좌우했다. 예. 어찌 보면 이걸 본인이 또 자백한 꼴이 돼버려서 그렇네. 우리 언론이 볼튼의 입장을 지금 거의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요거를 야권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 굴종, 저자세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볼튼의 시각이고 일본의 시각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명심하고 예. 하나 한꺼풀 해석해서 현실을 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책 출판 앞서서 노이즈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그냥 칩으로 지금 하자고요. 초베스트셀러가 일단 됐고요. 그렇겠죠. 선임세를 24억 원 받았다는데 아유. 이거 빨리 민형사상 지금 중대한 범죄 혐의가 되므로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 추징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야 예. 옳다고 봅니다. 예, 우리 국회 정말 우리 국회도 참 답답한데 지금 네네. 사찰에 이 위중한 상황에 말이죠. 예, 사찰에 집거 중이던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뭐 목요일쯤 그러니까 내일 모레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강원도 한 사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랑 김태년 원내대표도 만났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던데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제가 우리 국회가 이렇게 또 세월만 보낼 거냐. 우리 20대 국회에서 국민들 실망감이 엄청 네네. 컸는데 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일 안 할 하는 일이 국회, 많은데. 공전하는 국회가 되고 있는데 예, 보십시오. 지금 남북 관계는 엄중해져 있죠. 예. 지금 코로나19는 계속 2차 유행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경제는 지금 피폐해지고 있죠. 예. 국민들 힘들죠. 근데 국회가 역할 안 하면 이건 정말 이 욕먹는 수준을 넘어서 예. 세비를 이 사람들에게 왜 줘야 하나 얘기가 21대 국회 초기부터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말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충북 보은의 법주사에서 네. 주호영 원내대표 만났고요.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예. 사찰談판을 벌이고 있고 촉보가 아마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일단 서울로 돌아오고 지금 목요일에는 이 비대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 회의는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오늘 답이 대략 나올 것 같은 게 예. 민주당이 확인하려는 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했다는 18개 상임위를 그냥 다 여당이 가져가라. 이게 진의인가 협상의 압박수단인가. 예. 요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정말 이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여당이 여대 야소국면에서 책임 정치해라 그러면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릴 거고요. 예. 민주당 주도로 통합당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여러 가지 부담, 이 책임의 부담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6월 내로 3차 추경 처리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목이 터져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7월이 오거든요. 예. 그럼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이 35조 3천억 플러스 알파의 예. 추경 예산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니까 오늘 어쩌면談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우리 최영일 네. 평론가님 18대 0 다 가져가라. 이거 진위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엄포 같아요? 이거 좀 진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예. 굉장히 거친 이야기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이 어제 이분의 SNS를 보니까요. 굉장히 좀 진지한 언어로 기존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다만 과거 홍카콜라 TV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듯 이런 상황에서 이 여대 야소 국면에서는 이 과거 미국의 민주당 사례처럼 그때는 한석 더 많이 가져간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가져갔거든요. 예. 아예 책임 정치를 한번 구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여기는 그렇군요. 이 조롱기나 조속기를 쫙 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대신 민주당의 어깨는 아주 무거운데 그렇죠. 이게 도안이면 뭡니다. 예. 한 1, 2년 지나서 대선 국면 즈음 돼서 문재인 정부 이 후반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국난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면 18개 상임위를 가져간 게 이제 잭팟을 터뜨릴 수도 그렇죠. 있고요. 예. 지금 오늘 통합당은 대권 주자 없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씨 언급했다가 지금 당내에서까지 그냥 이 비판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비판 목소리가 많아요? 물론 왜 그런 일례로 얘기를 언급을 하냐고. 한 건데 예. 이게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백종원 씨죠. 백종원 대표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나는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거듭 밝히고 있고 또 국민 일각에서는 당신 통합당 입당을 물밑교섭한 거 아니냐 엉뚱한 비판받고 있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 측근은 이건 하나의 예다.
그렇죠. 그만큼 당연히. 이 국민과 쉬운 언어로 소통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예, 예. 지금 그런 인물이 눈에 안 띄다 보니 예를 들자면 하고 백종원 씨를 언급한 건데 예.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다. 지금 통합당은 먼저 국민 공감을 얻는데 네.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커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당연히 그렇게 국민들 받아들일 텐데 한 예로 그냥 했을 네. 텐데 또 그렇군요. 또 그런데 정치권이 또. 우리 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원내대표긴 하지만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국민 지지율이 더 많이 높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겠죠, 고민을 해본다면 당연히. 예. 또 뭐 백종원 대표든 누구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나 또 뭔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그 이름을 정당히 언급해야지 예. 불똥이 엉뚱하게 칠 수 있다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단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의 세계 유산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세계 유산 축전이 안동과 영주 그리고 경주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세계 유산 축전을 주관하는 세계 유교문화재단의 권두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두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본론 들어가기 전에 세계 유교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뭐 세계 유교문화재단은 그 세계적인 철학의 고장이죠. 특히 이제 성리학이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전승이 되고 있는 경북 북부권의 4개 시, 그러니까 상주, 문경, 영주, 안동, 그리고 5개 군, 봉화, 영양, 의성, 예천, 그리고 청송 이렇게 5개 그 시군, 9개 시군이 모여서 함께 이제 이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 유산을 가지고 문화산업이라든지 지역 개발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모인 그런 어떤 광역권 문화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재단인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지금 사업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라디엔 티어링이며 캠핑 축제며 각종 우리 지역의 행사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관광 단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역시 뭐 비슷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행사들은 거의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지금 여름 행사도 사실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사실 이게 이제 누구에게 엄살을 부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함께 이 문제를 이제 노력하고 극복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봄철에 이 코로나 이 창궐한 이 시기에 혹시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이 있긴 있었습니까? 뭐 내부적으로 어떤 외부 행사가 아닌 내부의 어떤 기획이나 연구 프로젝트는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부 행사는 뭐 전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어떤 야외 행사보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을 돌아보고 어떤 새로운 어떤 재단의 활동이나 또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을 고민하는 기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 기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전화 위반의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계시는. 자, 세계유산 축전. 이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세계유산축전을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이제 주관을 하시게 되는데 세계유산축전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배경에서 실시하게 되는 건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그 유네스코라는 어떤 국제기구에서 1960년대 그러니까 50년대 말부터 사실 인류가 가져야 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인류가 보호해야 될 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경북에서는 현재 5종 그러니까 14개의 유산이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말하자면 한국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유산은 약 한 30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이 세계유산 그러니까 한국의 유산이 인류가 지니는 어떤 보편 가치를 담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제 세계유산 축전을 이제 기획해서 마련했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경상북도와 제주도는 이제 자연유산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지질과 관련된 자연과 관련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경북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나 석굴암, 첨성대 이런 것이 진행이 되었고요. 안동은 도산서원이나 하회마을, 봉정사 이런 곳 그리고 영주는 부석사와 서수서원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세계유산의 가치들을 보다 이제 대중화시키고 또 세계인과 공감대를 가지면서 또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역의 어떤 문화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가 바로 세계유산 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전국적으로 세계유산이 30개가 있다고요? 한 30여 종 정도가 30여 종 정도 있고 그중에서 경북에 14종 정도 있다고요? 5종 14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유산 14곳. 같은 경우에는 가령 산지승원이라고 해서 그 사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는 봉정사, 부석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서원이라고 해서 한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부로 본다면은 경주의 옥산서원이나 또 대구의 그 도동서원 그리고 안동의 병산서원, 도산서원, 영주의 소수서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종이지만 5곳이 지정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유산 축전이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꼭 한 달간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뭐 공연, 전시, 세미나 뭐 등등 아주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문화재 하면은 특히 이제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유형 문화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의 경향은 그 어떤 가령 도산서원이라고 하면 도산서원 안에 과거의 전통의 어떤 가치가 이 도산서원에 살아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의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산서원의 역사성과 문화성 그 속에서 살았던 또 유생들, 원생들의 삶들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이런 데 대한 궁금증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번 세계유산 축전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세계유산에서 펼쳐졌던 다양한 가치들과 삶의 의미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뭐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도산서원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최계 선생님께서 사실 많은 한문시를 남겼지만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제 한글 시가입니다.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한글 시를 이제 최계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최계 선생이 한글 시가를 지으면서 한문시는 같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로 시를 지어야만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서문을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산 12곡이라는 최계 선생이 쓴 한글 시가를 트로트도 또 성악곡으로 또 그 교향곡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현대적인 감각을 통해서 최계 선생이 쓰신 도산 12곡을 이제 새롭게 우리 시대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뭐
그 영주의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석사가 사찰 구조로는 그 불교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불교의 세계관을 춤으로 표현한 선묘라는 극도 있고 또 부석사의 의미를 관현악으로 표현한 부석사의 사계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안동, 영주, 경주 전체 3개 지역에 한 달 동안 매 토요일마다 큰 행사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 한 40여 개의 행사가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회마을에 오시면은 하회마을이 주 그 세계유산 축전의 행사인데 여기에 오시면 미디어 아트를 그러니까 경북의 14개의 세계유산을 미디어 아트로 현대적인 어떤 미디어 매핑이나 또 프로젝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표현한 이 미디어 아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경북의 세계유산의 아름다움에 아마 매료되고 압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많은 행사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잘 못할 정도로 많이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지금 문제가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다시 좀 악화되고 있고 한 달 후에는 또 어떤 상황일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거 지금 플랜 A, 플랜 B 이거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닌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방역 대책을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고민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문화관광, 사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그 영역들이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 분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 관광에 대한 패턴들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변화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떤 고민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경북 북부권이 실제로 이제 문화관광, 문화유산 이것이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본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들 그리고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개별적인 어떤 관광 시스템 그리고 방역이 가능하지만 유산의 가치가 즐겁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방식들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사실 이번 유산 축전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실 봄철부터 진행되어 왔던 문화예술 분야가 사실 무관중 공연으로 이렇게 연명은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 오프라인 속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가 세계유산 축전이라고 지금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담아내서 지역의 문화와 예술인들 그리고 관광과 그 관련된 산업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좀 고민을 좀 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지역에 한번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서요. 대표님 못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세계유산이 지정됐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 브랜드로 바로 이렇게 전환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세계적인 문화의 고장이 경북 북부권인 만큼 이번에 세계유산 축제를 통해서 이런 어떤 세계유산 브랜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관광과 이런 어떤 가치들이 세계인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유산 축전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광고 형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어떤 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식 지정 상품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세계유산 공식 지정 상품으로 지정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역의 어떤 또 문화 상품도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계유산 축전을 통해서 지역이 한층 더 어떤 새로운 희망을 품기를 저희들은 진정으로 이제 바라고 저희들이 충실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잘 정상적으로 이게 개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네네. 지금 준비를 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좀 마음이 좀 이상하시겠네요. 이게 제대로 열릴 수나 있을지 이런 걱정도 많이 되시겠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 유교문화재단의 권두현 대표였습니다. 예, 우리 좀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 지역에 발효 중이었던 폭염주의보는 오후 4시부터 해제된 상태입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이겠는데요. 이후에 남은 주간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금요일까지 한 차례 왔다가 다시 주말에는 잠시 비가 멈췄다가 일요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곳곳으로 비를 뿌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20도, 한낮에 27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29도, 습도는 46%입니다. 날씨였습니다.